세네 씨, 네. 손 한번 흔들어줘요. 나온 거 한번 보여줘. 카드요? 카드. 네, 꼭 다시. 안녕하세요. 골린의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가 또 흐렸다가 맑았다가 변동이 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유학원 회의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를 좀 진행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좀 오전에 유학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오후에는 그동안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그 스리랑카 그 F1 그리고 D4 자녀들에 대한 비자 연장권에 대한 최종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서 세네 씨가 인사 한번 했죠. 잘 처리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저희 본부장님하고 좀 내일건 관련돼서 사업, 특히 E7S 관련돼서 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F2R에 관련돼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토의를 했었는데 야간에 장만희 행정사님이 E7S에 관련돼서 또 정책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듣고 진행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내부 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1 비자 연장 관련돼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어차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F1 비자는 연장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거주 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둬서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 목적이라든지 또는 가족 중에 이제 영유아 보호를 육아를 위해서 부모님을 외국에서 초청해서 또는 가족을 초청해서 영유아 육아를 위해서 초청해서 운영하는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 13인데요. 그 고등학교 이하 미성년 자녀 유학생으로 왔을 때 보호자의 자격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처음 의뢰는 그 잔고가 이제 부족하셔갖고 처음에 이게 출입국 관리법이나 이 체류 자격 매뉴얼에 의하면 이제 500만 원 이상 그 잔고가 유지가 되면 경제적 능력을 입증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얼마라고 명시가 돼 있진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분들은 얼마나 잔고를 유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한 600만 원 정도 잔고를 유지해서 출국에 갔더니 2개월밖에 F1 연장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호소를 하셔갖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잔고를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죠. 1,500만 원을 그 준비를 해서 최초에 오셨는데 이제 대행 기간에 이제 제가 창구에 접수할 때는 이제 주무관님께서 그 정도 금액이면 뭐 1년 연장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잔고 부족하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3인 기준 가족으로 해서 208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제 잔고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00만 원이면 사실은 그 금액이 안 되죠. 한 달에 110만 원 꼴이니까요. 그 부족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좀 그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출국관리법에 의하면 이제 3개월 이상
계좌 거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그래서 208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2,400에서 2,500 정도 이제 잔고 유지를 하고 다시 이제 비자 연장 신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대행 기간에 이제 의뢰를 하시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분들이 대체로 임박해서 많이 하세요. 뭐 한 주 남았다든지 한 달 남았다든지. 특히 이나인 분들 한 달 남기고서 비자 연장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조치도 못 해주고 결국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F1 연장도 마찬가지로 비자 만료 당일날 접수를 하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창구가 상당히 밀리거든요. 5월 30일 날 접수했는데 오늘 처리가 됐으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소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연장 신청을 접수를 하면 이제 현재 비자 자격이 유지는 되지만 이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D4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안 돼요. 동사무소나 이제 가서 또는 그 은행에 가서 은행을 좀 발급을 받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그 증빙을 하려고 해도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 상태로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가벼운 진료만 해도 돈 1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F1 원장이든 뭐 D4 연장이든 어떤 연장을 할 때는 그 처리 기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외국인분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대행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 기관에 맡기더라도 특히 대행 기관은 그 업무량이 많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F1 같은 경우는 결제선이 좀 다릅니다. 그 D4 같은 경우에는 창구 직원의 이제 전결 사안이 가능한 거지만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장급 이상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 못 하시죠. 그러니까 당일 만료로 들어가서 바로 결제가 안 난다는 것도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또 연장을 해서 지연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 잘 못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사전에 좀 해야 되고 외국인분들 인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일단 1년 연장이 세 가지 모두 나왔고요. 오늘 어떤 처리가 잘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교비자 관련돼서는 이제 별도의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모레 정도 아마 이제 서울 세종로 출구에 가서 출장소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은 사실 E7S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장만희 경영사님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아주 내용을 남겨주셨고 저도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이게 특별 비자인데 너무 많은 혜택도 좀 주고 다른 비자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이나 어떤 제한 조건이 좀 약했고 또 이게 E7S나 S2에 대한 그 체류 자격 매뉴얼의 내용들이 좀 빈약했죠. 그리고 정책 보도 자료에 나온 점수만 가지고 내용이 기준점을 삼다 보니까 여러 번 저도 최고에 문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형평성과 어떤 비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 의견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이를 좀 보고 그 관련 내용을 좀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정이 넘었네요. 지금 뭐 대부분 다 주무시는 시간이실 것 같은데 좋은 밤 되시고 저도 남은 잡무 마무리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인의 유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리랑카에서 온 세네시 친구예요. 이쁘게 생겼죠? 인사 한번 하네요. 오늘 그 연장 신청 완료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